미 경기 예측 달인 내년까지 경기 침체 지속, 증시하락 온다. 지난 50년 동안 경기 침체를 수차례 예측해 월가에서 경기 침체 예언가로 불리는 게리 실링 앤코 회장이 미국 증시 급락 가능성을 경고했다. 31일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실링은 미국의 경기 침체가 내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향후 주식시장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게리 실링 회장은 뉴스레터를 통해 앞으로 주식 투자자들이 수십 년 동안 실망스러운 수익률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고강도 긴축 여파가 서서히 시장에 드러날 것이라며 당국의 공식적인 발표만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미국 경제가 이미 침체 국면에 빠져 있을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시장 둔화로 경기 침체가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라며 경기 침체와 함께 성장 둔화, 지출 감소, 고령화 등으로 주식시장마저 흔들릴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지난 12개월 동안 S&P 500 기업들의 주가 수익 비율이 24.8배를 기록하며 장기 평균 수치인 17.3을 훨씬 웃돌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밸류에이션에 비해 주가가 공격적으로 책정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게리 실링 회장은 지난달 로젠버그 리서치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S&P 500 전망치를 3,300으로 제시하며 미국 증시 30% 폭락 가능성을 경고한 바 있다. 작년 버켄스탁 상장 이후 미국 기업 공개 시장 최대어로 주목받던 아머스포츠가 당초 계획보다 작은 규모인 13억 달러를 조달하는 데 그쳤다고 1월 31일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핀란드에서 설립된 아머스포츠는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의 라켓으로 널리 알려진 윌슨과 이재용 패딩으로 유명한 아크테릭스, 스키용품 브랜드 살로몬 등 인기 스포츠용품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다. 2019년 중국 최대 스포츠 의류 기업 안타스포츠 컨소시엄에 인수됐다. 당초 아머스포츠는 주당 1,618달러 범위에서 약 1억 주를 내놓아 최대 18억 달러를 조달한다고 계획했다. 그러나 소식통에 따르면 투자자 수요가 약화하면서 회사 측은 기존 계획보다 낮은 주당 13달러로 가격을 책정했다. 이렇게 되면 아머스포츠는 13억 달러를 조달하고 초기 시가총액은 63억 달러가 된다. 아머스포츠는 1일 상장할 예정이다. 아머스포츠가 주당 가격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이유는 중국 리스크로 풀이된다. 소식통에 따르면 일부 투자자들은 아머스포츠가 중국과 얽혀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글로벌 투자자들은 최근 중국 부동산 위기와 지방정부 부채 위기로 인해 중국 비중을 줄이는 추세다. 또 아머스포츠는 IPO 설명서에서 미중 간 무역 긴장이 고조되면 향후 중국에서 제조하는 제품을 미국에서 판매하는 데 제한이 생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안타에서 인수한 뒤 아머스포츠의 중국 의존도가 늘었다. 현재 아머스포츠는 중국의 공급업체와 제조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2년 제3자 공급업체에서 공급받은 제품의 약 33%가 중국에서 제조됐다. 부채도 우려사항이다. 아머스포츠는 2023년 9월 말 기준 55억 달러 이상의 미결제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 또 2023년 9월까지 약 1억 1,400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IPO 기대주로 꼽히던 브라이트 스프링 헬스 서비스가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데 이어 아머스포츠도 기대 이하 성적을 보였다. 블룸버그는 실망스러운 결과로 IPO 시장 초기 회복을 냉각시킬 수 있다며 작년 9월 암이 시장에서 기대했던 만큼 반등하지 못했고 이후 일부 IPO는 제한 가격 아래로 떨어졌다고 보도했다. 미국 중앙은행이 31일 열린 올해 첫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4연속 동결하면서 정책 결정문 내용을 대거 바꿔 그 배경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긴축에서 완화로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하거나 기준금리 변동폭을 크게 바꿀 때 결정문을 수정하는 점에 비춰 이번 FOMC는 예외적이라는 분석이 많다. 향후 정책 방향의 대전환을 예고하는 것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페드는 이날 만장일치로 연 5.25%, 5.50%인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정책 결정문 내용을 수정했다. 우선 이전 FOMC 때엔 경제활동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번엔 경제활동은 견조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고 고쳤다. 페드는 은행위기나 신용여건에 대한 문구는 삭제했다. 우선 기존에 있던 미국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보궐력이 있다는 표현을 뺐다. 이어 가계와 기업에 대한 긴축적인 금융 및 신용여건이 경제활동이나 고용, 인플레이션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그 영향은 불확실하다는 내용도 제외했다. 그러면서 고용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구는 새로 추가했다. 고용 및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는 리스크가 좀 더 균형을 맞춰가고 있다고 판단한다거나 경제 전망은 불확실하며 FOMC는 인플레이션 위험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표현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페드는 추가 정보와 통화 정책에 대한 영향을 계속 평가하겠다는 내용을 빼고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조정하려고 고려할 때 새로 들어오는 데이터와 전망, 리스크 간 균형을 신중하게 평가하겠다고 내용을 수정했다. 시장에선 조기 금리 인하와 관련된 부분이 가장 많이 바뀌었다는 반응이 많았다. 페드는 이번 결정문에서 의원회는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 지속 가능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강한 확신이 들 때까지 목표 범위를 하향 조정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플레 목표치에 대한 강한 확신이라는 이례적인 표현을 쓴 점에 주목했다. 전문가들은 페드가 인플레이션을 목표치인 2%로 되돌리기 전까지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기 위해 이런 표현을 썼다고 분석했다. 크리스 라킨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는 페드가 매파적 언어를 일부 완화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통제되고 있는 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골드만삭스의 휘트니 와스는 페드가 2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정책 이반자 입장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기 전에 인플레이션의 지속적인 하락 추세에 대한 더 많은 증거를 기다릴 것으로 예상했다. FOMC 구성원 변화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번부터 FOMC에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투표권이 있는 지역 연방은행 총재 3명이 바뀌었다.
12명의 지역연은 총재 중 뉴욕연은 총재만 당연직으로 FOMC 표결권을 갖고 나머지 11명은 23년을 주기로 투표권이 있는 FOMC 위원이 된다. 이들의 표결권 기간은 1년이다. 지난해까지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연은 총재를 비롯 패트릭 하커, 로리 로건 닐 카시카리 총재가 지역연은을 대표해 FOMC 투표권을 보유했다. 올해부터는 이들을 대신해 로레타 메스터, 토마스 바킨, 레피얼 보스틱, 메리 데일리 총재가 1년간 표결권이 있는 FOMC 위원으로 활동한다. 이들 중 메스터 총재 임기는 올해 6월까지다. 미국 재무부가 급증한 연방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향후 3개월간 사상 최대 규모로 국채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지난달 31일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이 보도했다. 미 재무부는 다음 주 3년, 10년, 30년 만기 국채를 대상으로 하는 분기별 환급 경매에서 1210억 달러 상당의 채권을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159억 달러를 신규 조달하고 2월 15일 만기가 도래하는 1051억 달러를 상환한다. 애널리스트들은 국채 경매 규모 증가가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국채 발행은 2년물과 5년물 경매가 기록적인 규모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4월에 있을 5년물 경매는 700억 달러에 달하며 2년 이상 만기 채권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차입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년물과 5년물 국채 경매 규모는 월 30억 달러씩 증가할 예정이다. 지난 분기와 동일한 속도다. 10년물과 30년물 경매는 각각 20억 달러와 10억 달러씩 증가할 전망이다. 채권 경매 규모를 대폭 확대한 것은 연방 재정 적자가 급증한 탓이다. 정부 지출은 느는데 세수는 늘지 않아 미국 정부는 지난 몇 분기 동안 차입을 늘려왔다. 지난해 연방정부 적자는 1조 7천억 달러에 달한다. 다만 재무부는 장기 채권 경매가 급증하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일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는 현재 예상되는 차입 수요에 근거해 적어도 향후 몇 분기 동안은 이번 발표 이상으로 채권 경매 규모를 더는 늘릴 필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마이크 리델 알리안츠 글로벌 인베스터스 채권 펀드 포트폴리오 매니저는 미국 대선을 앞두고 공급 역학이 투자자들의 레이더에 점점 더 많이 포착될 것이라며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법인세율을 21%에서 15%로 낮추기 위한 계획으로 적자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월간은 미 재무부가 국채 발행을 더 늘리지 않기로 한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파드라이 바비 ING 미주 연구 책임자는 좋은 소식은 발행량이 전반적으로 정점에 이르렀다는 전망이라며 채권 발행은 여전히 우려스럽지만 더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희망적이라고 평가했다.